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멋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송입니다. 네, 4월의 봄 37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최민희 의원님하고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현 의원님이 참석 못하셨습니다. 왜죠? 지금 법사위에서 그쵸? 심우정 네,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청문회 때문에 못 오실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고요. 여러분들한테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우리 너무 방송 재밌게 했었는데. 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화요일 날 27일 날이니까 그때 그 KBS 그 다음 날이 KBS, EBS 결산 네. 있어서 그 김희가요. 네. 여기 한참 징계받을 거라면서요? KBS 그 김희가요 특거에 대해서는. 보도본부장 저 방심위에서. 네, 방심위에서. 네. 26, 27, 28. 저는 지난 토요일에 봉화 평산 서점하고 봉화 대통령님 79주기 탄생 기념 우리 울림 그거 이제 당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뭐 국회의원 너무 극한 직업이네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오늘도 저 청주 하이닉스하고 아니, 정말 유한양에 너무 어이가 갔다 없어요. 왔어요. 왜요? 예? 위원장님은 소위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소위 하시니까 저는 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과방위가 무슨 뭐 그런 민생 법안이나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전에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소통위원장 그만두고 나니까 죄송해요. 뭐 하늘을 보니까 뭐 하늘이 어떻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소통위원장 시키고 저 빠지고 아니 제가 법안 소위 이제 아니 잠깐만 뭘 오래요. 7개월 안 하셨다니까요. 아, 그 7개월도 뒤에서 했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직을 당원이 아니니까 소통위원장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네. 이게 슬픈 얘기예요. 제가 아니, 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되는 순간 당원 탈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탈퇴하니까 탈당. 탈당. 네, 탈당을 하니까 국민소통위원장을 물러나야 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러났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물러나. 이제 소통위원장 저 이제 시켜놓고 하늘이 참 좋다 이러고 오늘은 어디 또 공장 하이닉스 근데 반도체 공장. 저는 아침 10시부터 나 오후 봤어요. 3시까지 법안 소위 57개 법안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예산 소위예요. 축하합니다. 야, 진짜 제가 여기 이 흐르는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아 근데 제가 아침에 살짝 가서 봤어요. 아, 소위 그래요? 그 법안 소위 회의실에 이렇게 가고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얼른 모르는 척하고 나와버렸죠. 그리고 하늘은 높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푸르고 참 좋다. 잠깐만 찾아볼까 뭐라고 써놨는지 소개시켜드릴게요. 뭘 또 이렇게 또 뒤끝있게 그러세요. 소개시켜드리고 한 명이라도 그 행복하면 사이에 좋지. 아니 그 사이에 후원 계좌 알려주면 돼요. 이거 찾을게요 제가. 후원 기자는 좀 많은 분들 들어왔을 때 예, 제가 너무 알려드리려고. 바빠서 아니 사실 국민소통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는 호사를 누립니다. 한 잔의 커피와 창가에 서면 눈앞 여의도 빌딩 숲도 양해되는 고즈넉한 소확행에 야, 빠집니다. 글 너무 잘 쓴다. 행복이란 파란 하늘 뭉게구름 같은 무엇이 아닐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방송통신 아니 가방위 위원장 그 사무실 앞에 지금 풍경이에요. 창가에 뭐 이거. 거기가 이쪽에서 보면 다 빌딩 숲이에요. 그런데 네. 오늘은 그 빌딩 숲조차 양해가 되더라고. 평소에는 저게 뭐야. 근데 오늘 너무 양해가 되면서 커피를 이제 주로 걸어가면서 마시거든요. 근데 앉아서 마시니까 행복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세상에. 오늘은 조금 그래도 한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소통위원장은 아침에 월수금 당무집행회의야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야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월수금은 보통 집에서 6시에 나왔거든요. 새벽? 네. 6시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6시 50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50분 더 자서 행복한 데다가
한 저는 데다가 5시 반에 어저께 나오고 오늘 6시 나오고 그래서 월요일 날 하고 금요일만 회의 가고 수요일은 이제 전용기원 이제 2명이니까 전용기원 하는 날이어서 지역에서 시도의원들하고 정책 토론 간담회 하는 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전용기원이 어딜 간대요. 네. 그래서 못 하셨어요. 아니 내일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내일로 밀어놨는데 이제 내일 전용기원이 어디 간대요. 그래서 또 내일 또 나가야지. 내일 또 나와야죠. 너무 좋으셔요. 좀 불쌍한. 저는 솔직히 김현 의원 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왜요? 좀 들어요. 아니 너무 혹사당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이 혹사시켜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저는 과방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 청주 하이닉스와 유한양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감동했습니다. 청주 이게 하이닉스랑, 1926년에 네. 유일한 박사, 그 독립운동가인 그 유 박사가 이 유한양행을 만들었어요. 만드셨고, 그러니까 네. 지금 98년째잖아요. 그런데 노사분규가 한 번도 없었고요. 자녀들한테도 안 물려주고. 네,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이에요. 네. 그런데 되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대표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보다 이 바이오 생태계를 위해서는 현재 바이오 관련 벤처가 600개 정도 된대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그러니까 글로벌 블록버스터 이게 1조 원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거래요. 이거 하나의 약품이 개발돼서 그런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그 벤처 를 좀 지원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처음 진짜 봤고요. 멋있어요.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이 대표 바로 옆에 노조위원장이 배석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데도 노사분이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 노조위원장한테 얘기를 해보려니까 가장 그 먼저 기억에 나는 게 몇 년 전에 노사 협상을 했대요. 그 협상을 했는데 연말 보너스를 얼마 주냐 이 협상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600%를 요구했대요. 그런데 회사와 협의해서 800%가 됐대요. 세상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표가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서 600%로 돌아가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제 당신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회의를 재정 했다. 담당을 불러서 꼼꼼하게 회계를 보니까 30%를 더 드릴 수 있겠다고. 그래서 830%를 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날 와야 되니까 저는 그게 회의가 안 끝났는데 일찍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임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회사는 가보면 경영진은 무슨 스톡 옵션에 뭐 2000%에 이렇게 받아서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는 어떠냐? 없대요 그런 거. 그냥 사장도 그 해에 830% 받았대요. 어머나. 그리고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멋있다. 혁신기업, 상생기업, 네. 노사협업기업 그러면서 글로벌 블랙버스터가 이번에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폐암 치료제를 이번에 개발해서 성공했대요. 유한양행에서? 예, 유한양행하고 오. 얀센하고 그들이 얀센하고. 얘기하는 600개의 벤처 기업 중에 일부의 기술을 같이 써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 멋있다. 유한양액은 코프 시럽 아니에요? H 코프 시럽 시럽인가? 그런가요? 유한락스도 유한양행. 코프 시럽 찾아봐야겠다. 제가 유한양행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먹 그리고 안티프라민이 유한양행이에요. 안티프라민 너무 좋아요. 네, 모든 너무 좋아. 만병통치약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눈물 나면 눈 아픈 그렇지. 것도 우리 저 체류탄 할 때 많이 썼어요. 맞아, 우리 옛날에 진짜 체류탄 할때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여기가 뻘겋게 부어 올라가지고요. 체류탄 그러니까 여기다가 발열해서 발랐는데 여기 부어 올라서 두드러기 났던 기억도 있죠. 저는요, 저희 집이 살던 집이 시립대, 경희대, 외대 다 붙어 있어가지고요. 진짜 체류탄 많이 맞고 우리 엄마는 곤봉으로 엉덩이를 유한양액 맞았어. 맞습니다. 코프 시럽. 네. 유한양의 오늘 주가가 14만 4만 9천 원이고요. 4,900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그 폐암 치료제 때문에 그래서 얀센하고 그렇구나. 같이 했대요. 그래서 이게 매해 이게 잘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네. 이게 매해 그 수익의 몇 프로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그다음에 로얄티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저작권까지 하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없대요.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매출 1조 원 이상이 되려면 이거는 그 혁신적 개발이 돼야 된대요. 그렇군요. 응용이 아니라. 응용은 뭐냐면 네. 뭐가 하나 개발돼요. 그러면 그거를 응용하는 거. 이거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모르겠지만 그건 일종의 기술 복제? 그렇군요.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 혁신적 개발이에요. 네. 국산 항암제 중 첫 번째로 네. 미국 FDA 승인을 승인 받았어요. 받았고, 예. 그래서 신고가가 지금 6일 연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주식 값이. 유한양행 주가가 7월 이후에 원래 9만 원대에 있었었는데 오늘 지금 거의 15만 원 정도 이제 된 상황이 됐고요. 이런 기업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겠네요. 네. 야, 굉장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약육 강식의 자본주의의 각축장 속에서 우리가 약간 꿈의 나라에 와 있나 이런 느낌? 그러네요. 그랬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거래 규모를 뛰어넘는 거래 규모였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니까요. 그러니까 랭라자와 존슨앤존슨의 그 이름이 랭라자예요. 네, 리브라반트 병용요법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네, 이게 이제 네. 폐암 치료제라는 폐암 치료인데 비소세포암 치료제라고 존슨앤존슨 거랑 몇 명 갔어요? 많이 갔는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진짜 것만. 다 예결위 때문에 바쁘지. 법안 소위하는데 위원장님은 그릇상해라. 아니 법안 소위에 저 안 들어가요. 사실 저희 그 최영도 간사님하고 점심 같이 먹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어요. 네. 요한양행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어쨌든 멋진 기업. 최민희 의원님도 일을 하고 계시다. 맞아요. 저 지금 방금 전에 도착했어요. 청주에서. 점심 저녁은 드셨어요? 못 먹었어요. 저녁이 뭐가 중요해요. 일해야지. 새날해야지.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습니다. 저녁을 안 먹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내가 보기엔 좀 이제 한 두 그릇 먹었는데 못 먹었어요. 엄청 씩씩한데요? 아 근데 못 먹었어요. 간식. 간식도 못 먹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질투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점심 먹고 이렇게 지금 점심 먹었어요. 점심도 내려가다가 김밥 먹었어요.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이 두 분이 정말 알콩달콩 늙어가는 처지 재밌게 산다. 이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했죠.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진짜 나 정말 이 더럽고 진짜. 아유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이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 두 분 멋있습니다. 최민희 TV, 김현 TV, 노영희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2,000명 들어왔습니다 지금. 2,000명. 국민은행 43720-1-04-350412 최민희 의원의 계좌이고요. 그다음에 김현 의원의 계좌 농협이고요. 301-0339-8551-81입니다.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읽어드릴 거니까 오늘은 지금은 이제 한 번씩만 읽어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 이 세 분의 계좌를 읽어드렸더니 진짜 멋있는 우리 노영희 TV 시청하시던 분이 딱 3만 원씩 세 분한테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성함이 점상화룡님인데 이 이름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점상화룡님께서 세 분께 똑같이 3만 원씩 썼습니다. 처음으로 화이팅입니다 이러셨습니다. 그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못 읽어드려서 그랬고요. 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전에 아까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틀었던 노래가 대한민국을 위하여라고 하는 윤민석 작사 작곡의 노래입니다. 이거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거 꼭 틀어달라고 오늘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됐을 때 그 3월 12일이요. 그날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부터 탄핵 무효 집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광화문에서 저희가 30만 모이고 이랬을 때 그 동력이 됐던 노래가 3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예요. 이 세 곡의 작곡자가 윤민석 씨인데요. 제가 너희는 아니야는 그때 딱 탄핵에 맞추어서 작곡이 돼서 그 앞부분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뭐 탄핵돼야 되는지도 몰라. 일가 친척 뭐 어쩌고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서 그건 시의성이 너무 없었어요. 그다음에 헌법 제1조는 뭐 많이 들으셨고. 근데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가 제가 우연히 오늘 청주에서 올라오다 듣게 됐는데 이게 다시 2004년에 이 노래를 우리가 불렀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예, 20년 만에 또 똑같은 상황. 그래서 이 곡을 우리의 새날 애청자들과 같이 듣고 싶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가사가 지금 현 상황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똑같아요. 아이고 왜 바뀌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가 여기 대해서 사실은 다들 좀 한마디씩 하고 싶으신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좋은 노래 우리들에게 또 이제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의원들이 내라는 자료의 70%를 내지 않았다.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침부터 계속 파행을 겪기도 했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인가요? 김건우 씨? 나왔죠. 예, 아니 김건우 씨랑 이제 무슨 관계냐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봤는데 전혀 관계 없다. 둘이 이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었어요. 심 후보자의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 그분이 왔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렸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또 부인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얘기는 핵심 쟁점은 2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갑자기 본인이 이제 원래 신고한 금액이 83억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25억인가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여서 108억이 됐다는 거예요. 재산이. 정말 재산 많네요. 너무 대단하죠. 네. 이분이 심대평 씨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드님이 재산이 어쨌든 갑자기 25억이 늘어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근데 장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갑자기 20억이 떡하니 추가로 상속이 돼서 왜 이게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갖고 좀 질문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이 변호사거든요. 심우찬이라고. 이분이 카카오에 지금 다녀요. 내가 거기서 이해충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김범수 씨가 지금 검찰에서 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사실 심우정하고 상관없이 이 김범수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 카카오가 그때 시세 조정, 주가 조작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서초동에서 김범수의 재판 관련된 사건을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두 부류로 좀 나뉘었었어요. 예, 그래서 막 큰 로펌에서 막 그 얼굴마담처럼 맞고 실제 일은 또 밑에서 또 다른 개인 변호사들이 막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죠.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는 김현장인가에서 이제 맡아가지고 실제 이게를 무죄를 받냐 안 받냐 이제 지금 기로에 있는데 문제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겠죠. 어차피 대통령은 그런 성격이니까 시키겠죠. 그러고 나면 이 김범수 씨 관련해서 이 동생인 심우찬 씨가 있는데 이거 조금 제대로 잘 되겠느냐 이제 이기도 오늘 질문의 요지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문재인 정부였다면 민주정부였다면 그런 인사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 정부는 프리패스잖아요. 어떤 분이 유상임 장관이 왜 이런저런 의혹임에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통과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임명한 거예요. 맞아요. 김문수 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다 지금. 김문수도 채택 안 했어요. 네. 이진숙도 채택 안 했어요. 예, 이진숙도 채택 안 했어요. 지금 채택된 사람 몇 명 없어요, 진짜. 다 그냥 임명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채택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으나 네, 못한다고 그때 보류하고 민주당에서 끝났어요. 그랬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한번 재송부 요청한 다음에 그냥 시켜버렸죠. 그 다음날 곧바로.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일이 뭐 맨날 루틴처럼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몇 번째죠? 기억도 안 나. 30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나도 세다가 이제 못 세가지고 예, 이제 그냥- 세지도 않아요. 예, 이제는. 그냥 못 쓰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만 지금 장관으로 추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고요. 이 심우정 후보자는 제가 그 중간중간에 이동하면서
볼 때 되게 점잖게 답을 하다가 그 20억 대목에서 네네네. 이성을 발끈? 잃더라고요. 발끈? 네, 발끈해서. 박은정 의원이 이제 질문을 좀 집요하게 했었어요. 네, 네. 왜 갑자기 이게 늘어났느냐 2023년. 답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발끈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이제 본인 딴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심우정 후보자가 또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하여튼 열 받았다고 스스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화를 낸 이유, 화를 낸 예, 거. 가족 관련이랑 그 자녀분들 관련된 자료 같은 걸 하나도 이제 안 내면서 이게 법률에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 안 내도 된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재적? 내재적 한계.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참 어려운 정말. 말씀이다. 내재적 한계인지 외재적 한계인지 뭐 그 마음적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정부 사람들은 양심이 없고 후한무치해요. 그러면 조국 장관 때도 그랬어야지. 이 일관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네.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게 일관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일관된 거야. 아, 예. 내로남불.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제 말은 몰렴치. 그 이중자 때 몰렴치. 그러면 쓰지 예. 마시려잖아요. 김현 의원님. 그때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아니 몰렴치라는 말 맞아요. 김영 간사님이 몰렴치라는 말 정도를 못하면 과방위 열지 말아야 된다. 네. 너무 맞아요. 네, 그 그러고 정도 나서 말은. 참 뭔 일 있었나 했던 거에 그러고 재밌는 일 있었어요.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재밌는 얘기 하나 들어볼게요. 아니요, 됐어요. 모렴치하죠, 진짜. 그 모렴치 그냥 얘기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자녀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어디 예, 다녔냐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내긴 내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특권층이 형성된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앞에 놓고 특권 계급이 형성됐다. 그리고 특권 가문이 생겼다. 그게 첫 가문. 번째가 김건희 여사 가문. 그다음에 검찰 가문, 검찰 가족. 뭐 그래서 몇 개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페, 네. 대통령의 아가페도 하나의 특별 가문, 특별 특권층이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그래요? 오늘 여권 인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여당 의원은. 아니, 가족 관련해가지고 무슨 의혹이 있어야지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내는 거지. 의혹도 없는데 왜 내라 그러냐 이러던데. 그럼 그동안에 왜 그 민주정부 때는 다 요청하고 다 받아내고 그랬나요? 저는 제가 그 사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할 때 큰 실수를 했잖아요. 네. 그 변호사 소개한 거. 그걸로 사실 아웃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걸 옹호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 그때 그때부터 사실 민주당이 이제 기울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예.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 그때부터 기우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결국 윤석열이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아웃됐으면 네. 대통령 못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의 100배 1000배예요. 너무 잘하고 있나요? 대변인인 거잖아요. 지금 후보자 대변인. 네, 거의 다 방어해주고. 후보자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검증을 안 해요. 후보자보다 더 옹호해요. 후보자를. 네. 그런 상황이라 그거 선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넘었던 선에 100배 이상을 저는 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병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슈퍼챗.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부복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보고받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이러고요. 또 이건희 의원인가? 이건태. 이건태 의원이네. 이건태 의원이 검찰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사건,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태 의원은 도대체 검찰총장 자리가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두세 개로 늘어나는 거냐.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지냐. 대통령하고 거래서 얻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심 후보자는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이고 이들이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잘 알면서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명감과 정의감을 억누르고 정의감을 부정의로 바꾸고 네. 이게 수뇌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심의정 의원이래. 심의정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재산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점잖은 캐릭터인데 실질적으로는 엄청 충성한다 뭐 이제 이런 칠속은 다 차리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기는 있어요. 예. 심대평 국회의원이 몇 대 국회의원? 근데 어쨌든 되긴 되겠죠. 그분은 총장 뭐 이거만 끝나면 형식적인 어차피 자리니까. 근데 법사위도 차수 변경해서 좀 철저하게 하시죠.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이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열심히는 하는데 방통위 과방위만큼 이렇게 혁혁한 성과 딱 보이는 혁혁한 성과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과방위는 건이 한 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영방송 이사, 네, MBC 장악. 집중해서. 네, 그거에 집중해서 파고든 거잖아요. 근데 법사위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일을 많아서. 동시에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폭로했죠. 그렇죠. 이게 박근혜 정부만 해도 다 아웃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아니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땅을 사랑해서 아웃되고 예, 그랬어요. 오피스텔 건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남주홍 통일부 장관도 코멘트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물러났는데 지금 언론이 사실은 너무 친화적인 거죠 정권에.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많이 그렇게 친화적이죠. 멋있게 기능 이렇게 얘기할 이제 것이 말고. 아니고 저는 어용화됐죠. 예, 근데 그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는 요 인사청문회 막 진행될 때 그래도 정권이 단단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흔들려도 단단한 중심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인적 커넥션이거든요. 인적 카르텔. 네. 그 적어도 친이 그러면 그룹이 있잖아요. 친박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아니,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치인 그룹이 예를 들면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의미가 없지만 친노 친문 뭐 이렇게 쭉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치적 결사체처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6개월 만에 그렇죠. 예.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그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세력 이전의 보수 언론이 그 취약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역할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걸로 보여요. 거리감이 하나도 없이.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요직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어요. 박근혜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4.5년이죠 지금 4.5년. 그렇죠. 그리고 권력 그 말기.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문창극인가? 맞아요. 총리로 내정됐다가 그 말 때문에 예, 그 일제시대 뭐 그거는 뭐 하느님의 뜻인가 이런 요지의 말 한마디로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참 이건 너무 완전 넘쳐도 어마어마해요. 그냥 해버리죠. 예, 오늘 심우정 후보도 그 소위 위안부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죠. 안 하더라고요. 이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답을 안 해야지 또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 열광을 받는 거니까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선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거기는 다 대권 후보 되셨어요. 그 이진숙하고 그 김문수 장관하고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는 이제 드디어 설이 경쟁됐어요. 있어요. 네. 어제는 또 그런 찌라시가 돌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연찬회 때 뭐 욕했다. 욕을 했다. 근데 또 이제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다. 뭐 이제 이런. 빨리 고소하세요. 근데 되게 이렇게 설왕설래가 오가면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 찌라시를 어디다 고발해요? 출처불명이 찌라시잖아요. 찌라시는 출처불명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찌라시 최초 유포자부터 해가지고 최초 뭐 유포자. 좀 찾아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어쨌든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금 시끌시끌하고 이게 안정이 안 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아니 했던 근데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우 잘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인식도 매우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혜병 특검법 관련하여 제3자 특검 제안했어요. 민주당이 그쵸. 덜컥 제3자 받아요. 추천. 그다음에 네. 공작 제보인가 제보 공작인가. 네, 제보 공작. 예, 그것도 넣자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장경태 의원이 나서서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다 받겠다.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추가 제안하시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보통 이게 정치를 오래 안 해서 그렇지 정치 오래 한 분은 이 상황을 못 견뎌요. 그런데 오래 하지 않아도 이 상황이 어떤 건 머리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정서는 그게 잘 늦게 오거든요. 이 경우는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그랬대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당 대표 회담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최성근 특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좀 명구스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아,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 그 얘기 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었는데.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거짓말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의 의대 증언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거. 근데 그건 2,000명 찬성한다는 뜻 아니거든요. 아니죠. 의대 그렇죠. 증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440명? 예, 네. 그 400명 내외였거든요. 네.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2,000명 찬성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뭐 심우정 후보자하고 한동훈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야당 방통위원 인권위원 후보 6일까지 공모한다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2대2로 이렇게 좀 균형이 맞춰지는 거냐 여야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일단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 모든 시작이 방통위 이인구조의 시작에 최민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 진짜. 예, 그런데 그 국힘의 과방위 간사가 그랬어요. 최민희라는 사람의 처리가 잘못돼서 요약하자면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됐다. 그리고 법제처가 그 당시에도 7개월 가까이 부적격을 판단하지 않고 그랬죠. 예, 그리고 최민희도 임명하고 이진숙도 임명했다면 이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다라는 네. 뒤늦은 후회의 얘기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죠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 네. 그랬더니 3번인가 4번 국민의 만났어요. 많이 훨씬 했죠. 10여 차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창피한 일이죠. 10여 차례요. 그 많대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저니까 속으로는 좀 열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 까먹었어요 숫자. 근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확약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지도부에 우리가 보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도부가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우리가 모두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방통위 이인구조가 해소되질 않아요. 임명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이인구조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2명 추천하잖아요. 네. 임명하면 지금 3명이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국힘이 또 1명을 추천하겠죠. 네. 그러면 임명하면 2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2대2가 된다. 그건 그 논리를 뛰어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해야 2대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태규 씨가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이 두 명 추천하면은 2대1 그러다가 그러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1명 더 추천할 거니까 근데 2대2다 미디어 이렇게 특위에서 되는 거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그 결정이 난 본 뒤에 다음에? 5명 체제로 하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또 왜요? 뭐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 공작이다 막 이러더니 1대2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김태규 직대하고 야당 추천 두 명하고. 2명이 되면 1대2니까 못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2명을 해도 국회에서 선출을 해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면 최민희 의원 표현이죠. 때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그때도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올라갔는데 대통령 임명 안 해가지고 그렇죠. 오랫동안 하다 그냥 결국은 근데 7개월 7일. 그때는 제가 오늘도 그래서 법안 소위할 때 제가 우리가 4인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권익위도 의사 정족수가 가반에 가반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정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방통위도 5인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5명인 상임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가 방통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도 4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명이에요. 상임위원이. 그 다음에 그 방심위도 없어요. 3명. 방심위. 그게 없어. 한 명, 그러니까 상임 3명이죠. 상임위 3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그 5명의 그 상임위원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통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에 2명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7개월 7일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한 게 아니죠. 제도적으로 뭘 다음에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해서 다음 정부에서 마음이 들지 않아서 대통령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또 법제처 유권 해석 넣고 7개월 7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불비함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라.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2인 구조가 된 배경에는 방통위 책임이다. 그렇죠. 방통위가 법제처로 보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때 가짜뉴스 나왔잖아요. 법제처에서 마치 반대한 것처럼. 그래서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에서는 결격 사유 아니라고 이미 답을 했는데 그러면은 국회에서 답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법제처에서는 시행령 정도를 다루는 거지 법률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 유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법제처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다라고 그때 그 고삼석 위원 할 때도 법제처 유권 해석을 가져갔을 때 국회에서 정성호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그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마라. 그랬는데도 또 이번에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얘기인즉슨 2대2 현실화는 안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독임제 성격으로 방통위를 운영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상임위원으로 우리가 해도 안 할 거다. 그럼 의원님들이 좀 법을 바꾸면 안 돼요? 법을 바꾸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서. 네. 아니 이미 거부권 했어요. 방통위 4인 구조로 의사 정족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렇잖아요. 9인인데 7명이 참석해서 6명이 찬성하는 걸로 숫자로 명문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방통위도 4명이 참석해서 왜냐하면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사회권을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명을 가지고 2인 의결을 해야지만 통과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4인을 했고 한 번 그러니까 몇 번 양보해서 3인으로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근데 거부권 행사해도 또 계속해서 최혜병 특검처럼 계속해서 해야죠. 네, 9월 26일 날 저희가 그 방송사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표결을 할 것이고 넘어오면 또 위원장님이 또 저를 뭐 시키겠죠. 뭘 또 해오라고 하겠죠. 와 진짜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하면은 일에서 헤어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돼요. 말씀 미리 하세요 빨리. 시키시긴 할 거죠. 특별 다 아니 이제 일단 이 길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야 협상이 가능한 법안을 올릴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가능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 못하는 건 안 되잖아요. 네.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협상 가능한 안은 2가지 정도로 봐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협상하려고 그래도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냐. 일단 저쪽의 의도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MBC를 장악해요. 이번에 완전히. 그래서 방송을 완전 친윤 환경으로 바꿔요. 친윤 천국 방송으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절대 의결 정독수 정도 사장 뽑는데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에 일어날 일이니
우리는 뭐 노마이 남마이 비즈니스 이렇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쪽에서 절대 의결 정족수 정도 논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언론 노조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언론 노조 위원장이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시도는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 당내에 설득이 될 것인가. 네. 그런데 그것도 진일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사 숫자를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 정당 추천 몫을 대폭 더 줄이고 전체 숫자가 21명이 너무 많으니까. 5으로 줄이는 걸 더 줄여요? 그러니까 21명일 때 5이잖아요. 그럼 3명으로 근데 그 숫자를 13명 정도로 하면 3명 정도로 줄이는 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법안이 민주당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시민사회와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와 시민사회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나가야죠 앞으로. 아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방통위원 후보하고 인권위원 후보 6위까지 공모했던 거는 그러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고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단 공모할 공모하고, 거고 추천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뭐 좀 후보로 몰망에 오르거나 이런 모릅니다. 건 없어요? 네, 뭐. 그거는 위원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간사님이 막 눈을 찌푸리시는데 간사님 저 좀 봐주세요. 네. 왜 찌푸리셨어요? 저 심사위원이에요. 제가 심사위원님이 계신데 우리 위원장님은 심사위원 아니에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모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심사를. 여러분 한번 지금 이분 심사위원 계실 때 한번 후보 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분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 노영희 변호사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인권위원 후보하고 방통위원 후보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한번 압력을 가해 보겠습니다. 압력밥솥이에요? 압력을 가하기? 이 닭백숙 할 때 압력솥에 찌면 진짜 맛있거든요. 예, 압력솥 좋아합니다. 한번 어쨌든 해볼게요. 압력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오네요. 최진봉 교수 이름 많이 나오고요. 네, 노 변호사님 얘기도 좀 나오긴 하네요. 근데 최진봉 변호사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 맨날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저는 국회에서도 그 인사 관련한 사안을 표결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억양이 왜 그래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은 둘밖에 안 나와요. 최진봉과 노영희. 아무리 그래도 노영희가 더 많이 나와야지. 아니야, 최진봉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그렇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 의문의 일패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최진봉, 돈진봉. 돈진봉. 성이 틀렸어 이제. 아니 돈진봉은 맞아요. 그분이 정말 돈을 좋아하긴 해요. 자 어쨌든 저는 정말 이번에 뭐 후보자 실제 노영희 당적 때문에 안 된다. 당적 탈당했어요. 아니 없어요. 저 탈당했어요. 무당이에요, 네, 무당. 무당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예요.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저 심사위원님을. 노영희가 더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건 이제? 노진복이래요. 또 성을 또 바꿨어. 끝났다. 진짜 끝났네. 전격사유 해당됩니다. 네, 국민은행이고요.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산 437201-04-350412. 그다음에 김현 의원의 농협 301-0339-8551-81입니다. 제가 이 두 분한테 지금 조금 그 계좌로 이체를 할 테니까 그동안에 두 분이 좀 말씀 좀 해주고 계셔 보세요. 어머 왜 이체하세요? 요새 지난번에 약속했어요. 제가 한다 그랬는데 그때 까먹었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도시락 못했어요. 먹을 때 그랬구나. 네. 제가 도시락 값을 후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후원금을 30만 원씩 제가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국회 그 청주에 갔다가 우리 수행하고 간 우리 비서관을 국회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니까 불이 다 켜 있더라고. 의원회관 거의 다 켜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본청도.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 법사위, 교육위, 운영이 네 군데가 열어져 있어요. 참고로 가방이는 일찍 문 닫았습니다. 법안 소위였기 때문에. 네. 아까 오늘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네. 다들 지금 이만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차수를 변경해서 어저께 예결위하고 또 상임위 소위하고 그래서 엄청 뭐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저희는 뭐 3일씩 차수 변경을 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다 힘들대요. 우리 때문에? 저는 더 하지 못해서 한이었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3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3일 하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이니까 3일 했다. 3일 했대요? 3일 중이에요 지금. 네. 지금 오늘 국토교통이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요즘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을 그만두니까 시간이 나가지고 내가 사실 오늘 그 페이북에 글 쓰면서 현이님 메롱 쓸라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각 상임위에 질문한 걸 쭉 봐요. 근데 네. 와, 몇 분 의원들은 진짜 발군이더라고요. 제가 김영환 의원. 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결위에서 질문하는데 네. 팩트만 가지고 딱딱 막 정말 기재부 차관하고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임미애 의원. 지방 교무금 가지고 네네. 그 불용 처리 어디서 하냐 그걸 따지는데 진짜 악소리 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 네네. 와, 이번에 국방에서, 핵전략. 엄청나게 활약하고 계시죠. 핵전략에 특별 임무인가 특별 규정이 있냐 그 질문하는데 아주 자료 완벽하게 해와가지고 하는데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변인 출신 아닌가요?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니까 모르는 네, 게 없고 정말 맞아요. 너무 제가 초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미화 의원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분은 정말 이렇게 안 그냥 보이잖아요. 직진이에요. 더 잘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얼굴 보고 할 때 조금 망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정말 정말 잘하더라고. 그냥 딱딱딱 집어서. 네, 너무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잘해서 제가 사실 저희 남양주 갑 지역에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잘해서. 어쨌든 이번에 너무 지금 기뻐서. 의원님들께서 되게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건 네. 확실합니다. 네. 너무 잘하세요. 제가 지금 30만 원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은행 최민희 의원의 계좌 43701-04-350412 그리고 김현 의원의 계좌 농협 301-0332-8551-81-81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제가 아직 더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그 딥페이크 제가 방지. 네. 강주 오늘 이제 이분이 청주 가시면서 위원장님 청주 가시면서 오늘 저희 가방위 의원 중에 조인철 의원이라고 기재부 출신이고 강주 부시장 출신이죠. 광주 경제부시장. 그분이 이제 AI 사실은 이분이 국회의원하고 밤늦게까지 매일같이 저희가 상임위를 하니까 살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얘기도 소개도 해드리고 오늘 이혜민 의원님도 와서 축사하고 근데 이제 그 동영상 촬영하고 오늘 청주 가셨거든요. 원래 와야 되는 건데 청주를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강기정 강주광역시 시장님한테 명함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 명함을 거의 후원 계좌가 있잖아요. 후원 계좌. 저는 강기정 시장님하고 사실 방송하고 왔어요. 지금. 좀 전에. 예. 그래서 후원 계좌를 주면서 후원 왜 안 해주냐고 제가 그랬더니 왜 후원이 안 찼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그랬죠. 주제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주제 얘기할 줄 알았더니 후원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후원금이 많이 찼어요. 19대 때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주머니가 얇아요. 저는 지금 힘들어요. 왜 이 얘기를 꺼내면 최민희 위원장님이 국민소통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 안 좋아요? 다 안 좋다고 그래서 저는 아니 다 안 좋아요 진짜. 우리 엄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제 얘기는 뭐 예전에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5,000원, 10,000원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새날 그날 우리가 하면
좀 많이 후원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렇죠. 근데 진짜 지금은 근데 없어요. 저는 엄살 아니에요? 저는 엄살 엄살 안 하죠. 제 예전 같으면 저는 그냥 1억 5천이 쫙 차거든요. 아. 근데 지금 3분의 1도. 근데 어쨌든 최민희 의원님 너무 안심해야지. 예뻐요 이런 얘기. 아 그래요? 어머 어떡하지? 노영희 TV에서 강기정 스픽스 방송 중이었는데 스픽스에서 오셨구나. 예. 그다음에 네. 저 죄송한데요. 2명만 더 소개 한번 네네네 해볼까요? 해주세요. 그다음에 저기 강유정 의원도 너무 잘하고요. 그다음에 노정면 의원. 네네. 그다음에 이정원 의원.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하면 죄송한데 추미애 의원님이 이번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원래 잘하시죠. 원래 잘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면 제가 실례죠. 그런데 너무 초선이에요. 잘했어. 초선이다. 경기도 국회의원 초선이에요. 경기도 초선이에요. 경초. 경초 우리 재선이에요. 예. 그리고 네. 그걸 서포트하는 김병주 의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재선 의원은 많아요. 그렇죠. 이소영 의원 뭐 등등 재선은 많아요. 일들을 참 잘하시죠. 네. 김현 의원. 진짜. 네. 아니 근데 우리 가방이는 다 소개시켜줘야 돼요. 너무 김우영, 잘해. 너무 지금 사적으로 이런 황정화. 너무 잘해요. 황정화 의원. 그다음에 이정원 의원, 이정원 의원도 너무 그다음에 잘해요.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너무 잘해요. 정동영 의원, 발군 정동영 의장님. 그다음에 한민수. 한민수 너무 잘해요. 한민수 의원님. 저희는 11명인데 다 잘해요. 정말 엄청나요. 박민규 왜냐면, 의원. 이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하면서도 되게 이제 뭐라고 놀라요? 감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방송 기자 출신들이 있잖아요. 이정원 의원이나 노정면 의원이나 이훈기 의원이. 네. 그럼 보통 이제 PPT를 만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막 만화처럼 만들어요. 그 방은. 그러고 이제 노정면 의원은 또 돌발 영상 만들었던. 아 맞아 YTN에서. 그래가지고 노정면 의원하고 이훈기 의원은 그 빵가게 가가지고 그 저기 인터뷰해가지고 그거 가능해요. 뭐 그럼 이 빵을 구입하려면 50만 원씩 살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2, 3일 걸린다. 사전에 주문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뭐가 있었잖아요. 사전 결제. 아니 사전 결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어요. 뭔지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빵 터지고 그래서 사실은 노정면 의원이 질의할 때 그 뒤에 빵 웃었던 비서가 저희 방 비서관이에요. 그 예쁜. 그 친구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23살이에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발랄해요. 그러니까 빵 터져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안 보여주고 한 3일 뒤에 쓱 보내줬어요. 너무 웃어도 방청객으로 나왔거든요. 비서관이.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상임위에는 방청객이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분 빵 터진 그분 또 그 영상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천진하게 많습니다. 웃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웃었냐면 비사가 있어요. 비화가. 뭐예요? 그날 그 이제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잠깐 휴정 뭐 이런 거. 그 이제 그 방통위 직원들이 그 이제 회의실 바로 앞에 로비에 이제 의자 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빵을 먹었대요. 정해있을 때 그래서 김태규한테 전염됐어요. 휴정이래요. 심판정. 정회했을 때. 그러네. 근데 저는 노정면 의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 어떤 때 보면 야 진짜 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집요하다고 느끼면 진짜 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민수 의원은 진짜 가장 신사세요. 젠틀해요. 그런데 딱 보고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딱 짚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과하게 지적하지 않는 거 위원장님도 아시죠? 그러고 질러버려요. 아이고 참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방송할 때마다 이런 비사들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쏠쏠한 재미인데요. 어쨌든 과방위에서는 그 딥페이크 방지하기 위해서 AI 기본법 지금 만드신다는 거죠? 네. 오늘 잘 만들어주세요. 오늘 몇 개 통과됐어요? 57개인데 비쟁점법 8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 그다음에 디지털 포용법 이런 그 사회적 관심과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법은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하기로 했고 위원장님이 일정을
네, 잡겠습니다. 예. 네. 일단 통과된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여야 합의된 건 안 한다고 정부의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본인도 피해자잖아요. 딥페이크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자, 민주당이 그 문재인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마련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좀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어제 시간 없지만 네. 정치 보복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아, 문재인 그래요?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이란 말을 씁니까? 이 정부 우리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제목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 폐륜 행위 진상조사단 뭐 진상조사위원회 그렇게 이렇게 해요?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왜냐면 배은망덕 배은망덕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정치 보복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을 저거- 검찰총장 만들어주고 네네네. 네, 이랬던 분인데 그건 우리가 다 계속 갖는 의문점이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몰라요? 고마워야 되는데 몰라요. 30% 떨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건드리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 당 안에서 분열이 되시- 분열될까 봐. 이재명과 친문 진영이 격돌하게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총선도 명문 정당으로 총선을 치렀는데 그랬죠. 네. 이제 와서 저희가 뭐 멸문지화를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총구는 바깥을 향해서 쏘아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제가 저기 지지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분열책에 넘어간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비난한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서 정치 생명을 끊으라고 할 때 그때 부하내동했던 의원들 그들이 분열의 끝판왕이었잖아요. 네,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네,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그 의원들의 행태나 만약에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배은망덕한 정치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그거를 동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지지자들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하고 그날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의관을 정제했잖아요. 네네네.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근데 그게 사실은 넥타이를 안 맸거나 다른 그럼요. 복장을 그랬으면 진짜 입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그날 다행히도 목숨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도 예정된 시간이 있었잖아요. 방문.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검찰은 예정되고 있었잖아요. 탄압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평산에 갔다 온 다음에 탄압이 됐으면 또 말이 나왔는데 정말 하늘이 돕는 게 코로나 걸린 건 하늘이 도운 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은 시점상 명문정당으로 간다. 명문정당으로 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형님과 동생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전생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이 노무현 대통령은 전생에 내가 형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동생이었다. 먼저 돌아가셨을 네네네.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6.15 네. 남북 정상회담 그 몇 주기 기념 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보면 또 그런 형님 동생 관계였던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어찌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항복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공작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어떤 분은 파묘라고도 얘기하는데 스스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진흙탕으로. 진짜 저는 그때 그 테러 때문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는 날 통화를 했었었는데 진짜 하늘이 도왔다. 근데 고비고비마다 확실히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네, 같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8일 날에 봉화마을, 평산마을 방문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식의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은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탄하겠다 이런. 중립적이지 않은 행위라는 말은 너무 중립적이세요. 너무 점잖. 너무 편파적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해보세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로. 아니 폐륜, 배은망덕, 행위, 진상조사위원회. 폐륜, 네. 제가 폐륜이에요. 한 말은 아닙니다만. 네, 위기 탈출용. 위기 탈출용. 네, 위기
탈출용 정치 아니면은 검찰의 탄압 지지율 근데 그런다고 진짜 위기가 지지율을 탈출됩니까? 올리는 지지율 올리기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거꾸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무리하게 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럴 때 그 위기 때 저희가 다 그 우리 정부 위기 때 마음 가는 걸 아는데요. 그때는 우리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게 거예요. 그래서 30% 전략. 그다음에 지금 23%잖아요. 지금 20% 지키기 전략에 들어간 거예요. 이 20%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다 잡아 넣어라 이런 식의 태극기 부대 핵심 세력들. 그게 쭉 떨어지면 14%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마지막까지 직전에. 예 지키자가 14%였고 그게 8%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 전략이에요. 그 손 안 아파요? 자꾸 이렇게 치면 잊어버렸죠. 이게 여기는 안 아파요. 이게 아파요. 언제까지 계속 아플 거가요? 계속 치니까 제가 치지 말라고 계속 치는 것도 문제고 악수할 때 반갑다고 너무 세게 악수하시는 게 지금 제일 저한테는 안 좋아요. 아, 나 그렇구나 또. 예,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녀라. 뭐 건방져다. 그럼 안 되지.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다음에 가슴에 오해하지.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녀라. 그별 기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더워서 못했어요. 또 땀띠 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한 보름부터는 다 하고 다녀요. 와. 왜냐하면 의사 안 났죠? 선생님이 6개월을 해야 된대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여기 손가락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별게 아니었는데 계속 그렇게 예, 사람들 쓰고.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이게 점점 비틀어지고 이게 맞아요. 구부러지지가 예, 않고. 제가 이게 안 구부러져요. 예. 그래서 수술도 다시 하셨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수술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어휴. 자, 여러분 오늘 새날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동네 수다방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았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할까요? 우리가 왜 잘 못했나요?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아니, 그 지도자 동지가 못했어요. ARS 빨리 소개하세요. 네, 새날 회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77-0629 전화하시면은 지금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도 지금 보입니다. 1877은 뭐 일반적인 그런 번호인데 뒤에 0629는 6월 29일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877-0629로 후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또 새날이 많이 힘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새날이 원래 101만이었는데 지금 100만으로 떨어진 다음에 막 또 안 오르고 있네요. 아니, 다시 100일만 곧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죠? 저희가 네. 여러분이 뭐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해도 네. 그 끄달리지 마시고요. 저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네. 방법에 따라 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과방위가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한 축, 네. 예, 언론 자유, 방송 자유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아까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 작사 작곡이 제 친구입니다. 윤민석 네. 씨 네. 한양대 예, 친구라는 한양대 거죠? 출신이에요. 학생도 네. 같이 페피님께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구독유진님, 김현 은근히 너무 웃겨요. 수수님도 김현 의원님 유머 너무 좋아요. 최종원님, 최민희, 김현 노영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윤민석이 작곡한 노래 중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연가 만들었어요. 그 음색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분이 그러면 저작권료는 안 받나요? 안 좀 받아요. 받으세요, 좀. 근데 그 고집을 안 꺾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사실 힘들어요. 이제 이런 쪽의 노래를 만들면은 또 대중적으로 뭐 그런 수입은 또 없을 텐데. 그 유튜브 클릭 그 관련돼서만 돈을 받아도 그러니까. 그때 어마어마했죠. 근데 본인이 안 해요 그런 거. 아유, 진짜 도와줄 분도 많고 감사할 분도 많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은 좀 독특한 매력이 있다 이러셔요. 매력. 네, 매력이. 우리가 지금 매력 여들이잖아. 네, 많이 자뻑이다, 감사드립니다. 아이 이런 걸 자체 발광이라고 그래요. 자발광, 발광.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새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 다음 주 없는 거 아니에요? 추석 아니야, 추석 아니야. 다음 주 9월 10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추석 우리
추석은 아직 아니고요. 9월 10날입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주에. 네, 다음 주 9월 10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